드디어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상처가 가득했던 지진 피해의 아픔, 또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포항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지진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지진 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덕 시장은 112로 포항 지진은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특별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포항시는 광범위하고 직간접적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에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 안정, 도시 재건, 방제 인프라 구축,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주거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밀 관측 장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 재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난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진 피해의 아픔을 견디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위해 지진특별법 제정이 꼭 조속히 이뤄져야겠습니다. 이어서 포항 지진의 2년을 되짚어보며 그 교훈을 새긴 지진 2주년 국제심포지엄 소식 전해드립니다. 15일 서울에서 2019년 포항 지진 2주년 국제심포지엄 무시된 경고음과 교훈이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포항 지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포항 지진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포항 지진 피해 사진전 및 영상물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정성 검토 TF 위원장이자 포항지진 정부조사 연구단장이었던 이강근 서울대 교수의 2017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 연구단의 활동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후 유발지진의 개념을 정립한 세르지 샤피로 위원과 토시코 테라카와 나고야대 교수, 토시이코 시마모토 교토대 교수 등이 포항지진 및 지열발전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 시간을 가지고 일반인 등 참석자들의 질문에 국내외 연사들이 답변하며 포항 지진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일환인 형산 빗물펌프장이 준공됐습니다. 시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의 문제 해결과 함께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포항시는 12일 형산 빗물펌프장 증설 및 관로공사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형산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2016년부터 총 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이번 사업으로 폐철도 부지에 우수관로를 설치해 용흥동에서 칠성천으로 흐르는 빗물을 형산강으로 우회 배출합니다. 시는 이를 통해 용흥동과 죽도동 일원 상습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포항시 인구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과의 공감 토크,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인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과 정책 제언을 참고해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포항형 인구 감소 극복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2일 포항청춘센터에서 포항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참여단 출범식 및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청년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직장인과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으로 이뤄진 청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청년정책참여단은 고등학생부터 39세의 청년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0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청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의견들을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철강관리공단에서 주식회사 프로그린테크의 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 화장품 보존제 신공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인 주식회사 프로그린테크는 이번 신공장 준공으로 보존제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중 단일 공장 규모로는 최대 생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 특수가멸제지용 염료의 핵심 소재 생산 체제를 구축해 국내 특수재질 소재의 세계화에도 기여합니다. 이와 함께 25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으며 향후 단계적인 추가 고용과 투자로 지역 산업의 다변화 구현 및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15일 제1회 포항시 안전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 제정과 함께 포항 지진이 일어난 11월 15일을 포항시 안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혼란과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포항 시민의 하나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포항시는 안전의 날을 선포하며 앞으로 지진 피해 극복은 물론 생동하는 안전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포항의 장기면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등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독특한 유배 문화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유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 포항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TV 속 이 사극 드라마를 보면요. 뒤에 보이는 우마차를 타고 유배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바로 유배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이거든요. 오늘 이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을 잘 둘러보고요. 옛 유배 문화와 전통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로 당시 유배 문화와 함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 옛 역사의 흔적을 따라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으로 지금 과거 여행을 떠나봅니다. 예로부터 전남 강진, 제주도 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주요 유배지였던 포항시 남구 장기면. 특히 다산 정약용과 우암 송시열이 유배온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 이름처럼 과거의 유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이 가능하고 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유배 문화 체험촌, 좀 다른 민속촌이나 이런 데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저희 지역이 이제 유배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이름은 유배문화체험촌이라고 짓게 되었고요.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이 다른 민속촌하고 다른 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배 오신 분들을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유배문화뿐만 아니라 정약용이라든지 송시열 선생님 저서 지역에서 남기고 가신 시, 문학 작품들도 저희가 전시를 해놓고 있으니까 관람객들께서는 그냥 민속촌보다는 이제 문학과 지역의 역사를 보는데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지역은 조선조 태조 1년 설장수를 시작으로 모두 211명의 유배인이 거쳐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곳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에는 우마차와 곤장 형벌 체험장, 망향정 민속놀이 마당 등과 함께 우암과 다산의 유배 당시의 모습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은 포항 12경에 속할 만큼 수려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지금 윷놀이도 하고 한지뜨기도 하고 여러 체험들을 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그거 배틀이라고 그거 제일 재밌었어요. 또한 이곳에선 한지뜨기와 유배 체험, 단청 만들기 등의 옛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친구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체험이 또 따로 있나요? 네, 단청 체험과 고서 체험, 그다음 한지뜨기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단청 체험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 건립시에 이제 장기의 내록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장기 명가도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한지뜨기는 평상시 이제 접해보지 못한 체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윷놀이는 요즘 이제 명절 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또 체험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저 실질적으로 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같이 있는 집에는 들어 윷놀이라든가 할 수 하는데 지금 젊은 그 애기 아빠 엄마 집에는 이 윷놀이 자체를 잘 모르고 또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놀이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년한테 체험을 통해 가지고 홍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은 과거의 유배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옛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기유배문화체험촌에 오셔가지고 체험관 체험까지 하고 계신데요. 어떠신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포항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애들이 전통 체험하기가 힘든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교육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애들한테 도움도 되고 저희도 이렇게 옛날 추억이 돼버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민속촌 또 같이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선비들이 또 어떻게 또 있었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냥 이제 눈으로나마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옛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 앞으로 유배문화라는 특색 있는 콘텐츠로 포항만의 문화관광 명소가 되길 바라봅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와 함께 다양한 전통체험이 가능한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을 둘러봤는데요. 이곳에 오면 역사 공부도 하고 즐거운 체험도 하고 거기다 아름다운 주변 경관은 덤입니다. 여러분들도 장기유배문화체험촌으로 오셔서요. 옛 역사와 문화 속으로 과거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네, 불어오는 바람이 부쩍 차갑게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할 텐데요.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 꼭 챙기셔야겠고요.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